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988년 이후 클럽 역사상 7경기 연속으로 첫 실점을 기록하며 굴욕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중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전술적 결정들이 토트넘이 시즌 개막전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경기 후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인물 중 하나는 바로 6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신입 선수 솔랑케였습니다. 솔랑케는 토트넘의 경기를 악화시킨 저조한 퍼포먼스로 실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손흥민의 플레이에 간섭하여 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특히 팬들을 분노케 한 장면은 일부 8분에 있었던 손흥민의 왼발로 올린 완벽한 크로스 장면이었습니다. 볼은 정확히 솔랑케의 위치로 갔지만 그는 너무 약하게 헤딩하여 볼이 상대 골키퍼의 손에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수비수 없이 넓은 공간으로의 정확한 패스였고 솔랑케는 골키퍼와 1-1 상황에 있었으며 수비진의 압박도 받지 않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관전하던 해설자들 또한 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건 정말 문제다. 와 손흥민의 천재적인 패스를 받은 누구라도 득점할 수 있었을 텐데 솔랑케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특히 2부 55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무리 없이 움직이며 두 명의 수비수를 끌어들여 중원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때의 상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디슨과의 중원 연계 후 사르는 솔랑케에게 멋진 패스를 내줬지만 솔랑케는 16.50m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중앙으로 슛을 날려 골키퍼가 움직일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기 내내 솔랑케는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놓쳤을 뿐만 아니라 단 30%의 패스 성공률로 실망스러운 기록을 세워 동료들이 그와 협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솔랑케 대신 최전방에 있었다면 훨씬 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며 한탄했고 2년 동안 구축된 팀이 솔랑케가 합류한 이후로 연결이 끊어진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후반 선수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더 이상 솔랑케에게 볼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이 이끄는 공격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레스터시티의 골문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격 장면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팬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솔랑케를 주저하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솔랑케 없이 경기를 시작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왜 신입 선수를 바로 선발로 기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너무 위험한 결정이었고 그 결과는 감독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랑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는 손흥민이 훌륭하게 활약하며 시즌당 25골을 기록할 수 있는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즌을 되돌아보면 솔랑케는 단 6골만을 기록했으며 득점 가뭄이 17시간 20분까지 이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솔랑케는 챔피언십에는 너무 잘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수로 묘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 6골에 그쳤던 솔랑케의 기회 변환율은 단 9%로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주요 스트라이커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토트넘이 중요한 골을 넣는데 필요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 왼쪽 윙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25%의 득점 변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솔랑케에게 크게 의존했으며 그는 새로운 클럽에서 첫 골을 기록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슛은 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솔랑케는 이번 경기에서 최악의 폼을 보였으며 8번의 슛 중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솔랑케가 손흥민이 자주 위치하는 왼쪽 공간으로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선수 모두 같은 위치를 노리게 되어 상대 수비가 위험한 기회를 막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으로 인해 토트넘은 여러 차례 명확한 득점 기회를 놓쳤으며 두 선수는 서로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기 56분에 토트넘이 매우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그들이 열심히 훈련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속된 정확한 패스로 볼을 페널티 박스로 전달했지만 벤탄쿠르가 슛을 준비할 때 솔랑케가 바로 앞에 서서 슛 방향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벤탄쿠르는 가까운 코너로 슛을 해야 했고 골키퍼는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솔랑케가 그곳에 없었다면 벤탄쿠르는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며 토트넘은 아마도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득점이 될 뻔한 여러 차례의 패스를 솔랑케에게 제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솔랑케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반격 상황에서 레스터시티 수비진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수비수들은 결국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유니폼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팀이 동점골을 허용하기 전에도 손흥민은 200%의 능력을 발휘하며 맹렬히 싸웠으며 그는 단 한 골 차의 리드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용맹한 투지에 열렬히 환호하며 그를 진정한 결단력과 헌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통해 토트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거의 볼을 받지 못했으며 볼은 주로 솔랑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신 손흥민은 주로 무리 없이 움직이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으며 상대 수비진을 분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최소 2에서 3명의 레스터시티 선수들을 끌어들여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골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스티브 쿠퍼 감독은 그날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는 방어적인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30%의 볼 점유율만을 감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항상 어떤 수비진에게도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솔랑케에게 굴욕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지만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솔랑케의 흐릿한 모습 때문에 팬들은 경기 종료 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티브 쿠퍼 감독이 말했듯이 토트넘과 대결하는 감독의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물론 손흥민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후방에 배치하고 팀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솔랑케를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했습니다. 게다가 솔랑케는 거의 100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했으며 손흥민은 90분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팬들은 강력하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변화하라 아니면 지금 당장 클럽을 떠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분명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